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월요일도 강했고요. 지난주 후반에도 강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가 우리나라에 있던 게 사라졌다라는 얘기인데 불확실성이죠. 그동안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요. 해외 증시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랑 같은 시간에 열리고 있는 일본 증시는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대만 증시도 꽤 강한 모습인데 한 2%대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코스피 시장이 저 정도 크게 있지도 않고 지금 전고점을 그냥 돌파를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부분을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릴 생각도 있었는데, 대선 전에, 지금 대선은 끝났으니까 보고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선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또 정치적인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 코나이라는 종목 있죠. 코나이라는 종목. 지금 오늘 25% 정도 올라서 보시면 한 59,000원 오늘 찍었네요. 요걸 27,000원대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거기에 댓글에 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지역 화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야, 그건 나라 망할 정책이야, 막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정치 성향은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 그때 27,000원대였으니까 지금 들고 계셨으면 더블도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런 거는 내려놓으시고 냉정하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크게 큰 틀에서 짚어드릴게요. 과거의 정권들, 이런 쪽들을 좀 보면 답이 좀 나오겠죠. 자,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좀 정리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엑셀 파일인데, 월요일 종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코스피가 좀 올라왔으니까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12% 정도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작년 초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가 상승한 모습인데, 자, 요거를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초반에 잘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 2,760포인트 정도 가까이 되죠, 지금. 자, 2,670포인트를 입력을 하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14.9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4.3% 정도가 상승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다른 나라 시장보다 주변국들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이죠. 대만이 8%, 일본이 6% 정도 마이너스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14.9%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야,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모습 나오죠. 자, 오늘 이렇게 올랐어도 작년 초를 기준으로 하면 코스피 시장이 4.3% 정도 플러스입니다. 자, 주요국 증시 보면, 주변국들 보면 대만이 그래도 17% 정도 올라왔고요. 일본도 작년 초 기준으로 하면 12.8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이 부분들을 다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은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해소된 부분이니까 향후에 뭐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듭 좀 당부드리는데 제발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 팩트만 보십시오. 내 정치 성향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 과거 정권별로 이 얘기도 뭐 안 해드리려다가 해드리는데요. 자, 과거 정권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없죠. 누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부 시청자님들께서는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욕도 먹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진정으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 정권들 볼게요. 자, 여기 임기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임기는 그겁니다. 취임한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연도 중간에 취임을 하지만 취임 말에는 레임덕 현상도 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으니까 그 정부가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주가를 움직인 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99.69%가 올라왔어요. 단연 세계 1등입니다. 독일이 한 178% 정도 올라왔네요. 나스닥이 96%,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이런 쪽들도 5년간 좀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78%, 대만이 90% 정도 올라왔는데 월등히 우리나라가 좋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른 부분들 다음 정권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되는데요. 08년도 1월 1일부터 12년 말까지 한 겁니다. 자, 이때는 코스피가 5.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다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시기였죠. 자, 뭐 보면 일본이 31% 빠지고 대만이 9.3%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5.58% 정도 올랐으니까 뭐 상당히 좀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2등을 했어요. 코스피가. 그 다음에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그 다음 정권 박근혜 정권이 나오죠. 자, 박근혜 정권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5년이 채 안 되죠. 중간에 임기 중간에 탄핵이 있었으니까. 자, 우리나라 여기 보면 요건 유로스톡스인데 아직까지 여기는 지수가 그 처음에 안 나와서 이거 계산을 못 했고요. 등수에 못 넣고. 자, 박근혜 정부 때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한 4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코스피가 0.63% 정도 상승했습니다. 7등 꼴찌였어요. 자, 우리나라가 주요국들 중에 꼴찌였었고 일본이 80% 정도 올라왔고 대만 가건이 19.58%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정권 문재인 정권 한번 볼게요. 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미국 나스닥이 월등히 좋았고 이 코스피가 한 5년 동안 한 47% 정도 상승했네요. 자, 여기에 8개 국가 중에 5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좀 처참해요. 많이 처참합니다. 자, 보시면 이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작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8.15%, 대만이 26% 정도 올라왔고요. 일본이 37%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에 좀 이렇게 2022년도에 좀 두들겨 맞은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나스닥 22%, 뭐 S&P 23% 이렇게 됐었는데 주요국 증시가 모두 플러스였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8.15% 하락하면서 7등을 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8등이죠. 자, 주요국들 중에 가장 못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HTS로 가서 또 한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지금 큰 틀에서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보시게 되면 각 정권별로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00포인트를 제일 처음에 돌파한 거 그때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그 이명박 정권에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2020년에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밀려서 지금 2022년도부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신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뭐 코스피 50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정부에서도 새로운 천단이 기록은 한번 쓴다라고 봅니다. 4000 이상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출렁출렁 요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시장을 말씀을 드리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보여드린 자료는 팩트만 적어 놓은 거예요. 팩트만 적어 놓은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AI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경영 관련주 이런 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AI 쪽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TV 방송만 출연하면 AI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주 수요일에도 AI를 말씀드렸고요. 그 전주 수요일에도 A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신정부 수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이 뭡니까? AI잖아요. 이거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AI는 신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여전히 뭐 솔트룩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트룩스는 19,000원대 지금 여기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내일 솔트룩스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올 생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가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는 그냥 아직도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뭐 조금 깊숙한 얘기는 할 시간도 안 되고 좀 제한이 되니까 좀 뭐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7월 달에 AI 관련해 갖고요. AI 국가대표 5기업을 선정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좀 있는데 뭐 거기에는 이재명 후보 시절이죠. 같은 퓨리오사 AI나 뭐 이런 쪽들도 거기에 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몇몇 종목을 뭐 비상장 주식들도 있을 거고 몇몇 개를 이렇게 5개 정도를 선정한다 그래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선정이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을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이 솔트룩스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해드린 얘기가 있죠. 과거에 20대 대선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선을 치를 때요. 그때 AI 이재명이라는 거 그 이 솔트룩스가 만들어줬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민주당이 AI 강국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은 그때 당시 이재명 당대표죠. 이재명 당대표 부위원장 4명 있는데 정동영 의원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대표 그리고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 교수 그리고 또 한 분이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입니다. 이 얘기 주가 안 올라왔을 때 저 밑에 있을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쪽하고 인연도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한번 좀 기대감 정도는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굉장히 장기간 소외를 받았어요. 자,
전 정부 시절에 이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생산 비중이 줄어든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부분을 애초에 계획했던 거 2030년 계획에 맞춘다라고 그 생산량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줄어든 부분들하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소외를 받은 섹터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또 소외를 받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좋아하는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태양광 중에는 CS윈드를 좋아했는데, 풍력 중에는 CS윈드를 좋아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SK오션 플랜트입니다. 이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어요. 대만의 해상폭력 쪽 이런 쪽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동안 이게 발주가 지연되던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내년 초에는 미국에 원래 SK오션 플랜트가 조선 쪽들 이런 쪽도 좀 하죠. 조선 플랜트들. 그래서 미국 MRO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26년 초 정도가 되면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섹터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워서 이긴 거는 하책이다. 그거보다 높은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가장 상책은 싸우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거다. 그런 걸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대북 관련주들 이런 쪽들 북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긴장은 완화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7월 달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북한이 그런 걸 한 게 있어요.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합유산이죠.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한다라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이게 등재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그때를 기회 갖고 뭐 어떤 남북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난티는 금강산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다가 이 남북 관계 단절되고 난 다음 북한한테 뺏겼죠. 자,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아마 저 3분기부터는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리조트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는 기업이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확 올랐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7월 달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 참 집중해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사모으기 좋은 그런 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나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나 그다음에 대북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AI 같은 쪽들 이런 쪽에 관심 갖고 보시고 대북 대중수혜 섹터들 이런 쪽도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